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수많은 놀라운 발명품과 고대 기술의 예들이 있는데, 이는 오래전 과거 사람들이 지녔던 그들의 지식과 지혜의 경외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이는 어쩌면 새롭고 강력한 문명이 등장하면서 고대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공학 관련 혁신과 발전에 대한 결과였던 걸까요?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사회가 새로운 생활 방식과 통치 방식,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택하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대 발명품들은 잊혀져 가고 그렇게 역사의 페이지에서 사라졌다 또다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대에 와서 다시 발명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래전의 고대 조상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놀라운 발명품과 기술의 예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등장할 놀라운 발명품은 알렉산드리아의 영웅이 고대에 발명한 증기 엔진입니다. 헤론 알렉산드리누스, 즉 알렉산드리아 영웅으로 알려진 그는 1세기경의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엔지니어였는데 증기 엔진의 첫 번째 발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증기 동력 장치는 바람의 신 아이올로스의 이름을 딴 에올리필레라고 불렸습니다. 이 에올리필레는 둥근 구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는 노즐은 증기를 배출하고 그렇게 두 노즐은 토크를 생성하는 응축된 추력을 생성하면서 구가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회전력은 이러한 둥근 중심의 구를 견인하면서 공기의 저항이 안정적인 회전 속도로 만드는 그 지점까지 계속해서 가속됩니다. 이처럼 고대의 놀라운 발명품에서 증기의 생성은 그 구체 아래서 물을 끓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보일러는 그와 동시에 구체의 피번 역할을 하는 한 쌍의 파이프를 통해 회전하는 구체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헤론의 기계를 복제를 해본 결과 그 복제품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제곱인치당 1.8파운드의 매우 낮은 압력으로 분당 1500회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장치는 어느새 사람들에게서 잊혀졌고 1577년에 이르러서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엔지니어였던 타쿠 알딘이 증기 엔진을 재발명할 때까지 이러한 고대 공학 제품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놀라운 발명품으로는 아시리아의 림루드 렌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림루드 렌즈라는 것은 다름 아닌 고대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명품 중 하나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망원경으로 여겨지는 물건입니다. 고대의 놀라운 발명품 목록 중에서도 결코 빠질 수 없는 이 3000여 년 이상의 것으로 보이는 림루드 렌즈는 1850년에 존 레이어드 경이 현대 이라크 아시리아 궁전이었던 림루드에서 발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림루드 렌즈 또는 레이어드 렌즈라고 불리는 이것은 순수한 천연의 수정 암석으로 만들어졌는데 약간의 타원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천 년 전 보석 세공 도구에 거칠게 갈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평평한 면에서 약 11에서 12cm 정도 떨어진 초점의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림루드 렌즈의 특성은 3배의 확대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렌즈와 결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배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렌즈 표면에는 수정을 분쇄하던 과정에서 열린 곳으로 여겨지는 12개의 구멍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는 원석 결정에 갇혀 있었던 당시 나프타나 다른 유체가 들어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850년에 발견된 이래로 과학자와 역사가들은 그 용도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왔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돋보기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제안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햇빛을 집중시켜서 불을 피우는 데 사용된 렌즈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명한 이탈리아 교수였던 조반니 페티나토는 이 렌즈가 고대 아시리아인들이 망원경의 일부로 사용했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아시리아인들이 천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이유를 우리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기로는 현대에서 말하는 망원경이란 건 1608년에 네덜란드의 안경 제작자인 한스 리퍼쉐이가 발명했고, 이것을 갈릴레오란 사람이 망원경을 하늘로 향하게 하여 우주를 연구하는 데 사용한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 그 자신도 말했듯이 소위 고대인들이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망원경을 알고 있었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렌즈는 님루드 렌즈보다 먼저 있었을 것이지만 이것이 망원경에 사용된 최초의 렌즈 중 하나였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는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달력에 대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의 워런필드에서 발견된 중석기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이 달력 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명품 중 하나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이 넘은 것으로 보이는 정교한 달력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2004년 스코틀랜드 국립신탁이 발굴한 고대 유적지에 대한 이후의 추가적인 조사에서 알고 보니 그곳이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달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의 워런필드에 있는 이 유적지에는 석기시대 사람들이 만든 50m 길이의 12개의 구덩이가 줄을 지어 있었는데, 이곳은 기원전 8000년경 초기 중석기 시대에서 기원전 4000년경인 초기 신석기 시대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는 달과 달의 위상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복잡한 아크 디자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각 음력의 달은 대략 10일짜리 3주로 나뉘었습니다. 즉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한겨울의 일출을 관찰하면서 음력을 매년 재조정하여 이를 태양령과 일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크 전체는 1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이는 하늘을 가로지르는 달의 움직임을 반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매우 놀랄만한 달력 시스템은 사실 여기 말고도 세계 곳곳에 그 기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것들이 여기저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더욱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무려 2000년이 넘은 금속 코팅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표준적인 코팅보다 더욱더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화학협회에서는 오래전 장인들의 이처럼 우수한 금박 유형에 대한 개발이 고대 발명품 중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자면 대략 2000년 전 고대 장인과 기술자들은 조각상을 비롯한 다른 물건들에게 금속의 얇은 필름을 적용하기 위해서 고대의 자신들이 가진 기술의 한 형태를 그곳에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 이 금속 코팅이 현대의 DVD, 태양전지, 그리고 전자장치 및 기타 제품들을 생산하는 오늘날의 표준 기술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화염 도금과 은 도금은 보석과 조각상, 부적과 같은 표면 품목을 얇은 금 또는 은층으로 코팅하는 데 사용되는 아주 오래된 수은 기반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대 도금 장인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넘은 시점에 달성한 이 기술은 이미 금속 코팅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게 만든 것은 물론이고 그 접착력마저 매우 강한 데다가 또한 균일하게까지 만들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인들이 값비싼 금속을 사용해야만 하는 때 귀금속의 양을 절약하고 그 내구성을 개선한 것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발명품은 오늘날의 동일한 기준으로 작업을 한다 해도 달성된 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장인들의 화학적, 물리적 과정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실은 체계적으로 금속을 조작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은을 접착제처럼 사용하여 물체에 금속의 얇은 필름을 붙이는 것을 포함하여
매우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고대 과거에 우리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고급 기술에 대한 개념과 이해와 지식이 있었음을 보여준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대의 뱃사람들이 항해 장치로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신화에 나오는 일광석에 대한 것입니다. 고대 노르드 신화에서는 바다를 항해하는 데 사용되는 마법의 보석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보석은 태양이 구름 뒤에 숨었을 때나 새벽 전이나 일몰 후에 태양이 보이지 않는 그 위치를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 그 신화가 단순히 전설적인 신화가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3년 3월, 과학자팀은 엘리자베스 시대에 침몰했던 한 난파선에서 독특한 방해석 결정을 발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설적인 바이킹 선스톤과 일치하는 그러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 결정의 파편이 실제로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항해의 보조 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자면 일광석의 원리는 구름이나 안개에 가려져 있을 때에도 햇빛을 이중으로 굴절시키는 그러한 특이한 특성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광석에서 비치는 두 그림자를 보면서 그 그림자의 어두운 정도가 비슷해질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앞에서 수정을 돌리다 보면 태양의 위치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대에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이나 기술을 사용하여 놀라움을 자아내는 물건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러한 유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고대의 역사나 이론 그리고 추정들 말고 당시의 실제적인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무엇을 상상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날 되시기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